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조용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비행기가 지나가서 시끄러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비행기가 지나가도 저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실에 왔고요. 녹음실에 온 이유는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YG 엔터테인먼트 관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공간에 오면 조금 그냥 분위기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놀러 왔어요. 저는 연애를 잘 모르거든요. 보다 보니까 YG의 똥물을 뿌린 건 승리와 비아이도 분명하지만 2017년부터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름 한서희, 이분이 끊임없이 YG에다가 칼질을 하고 있다. 거의 잊을만 하면 이분이 찌르고 잊을만 하면 이분이 찌르고 뭐 오늘도 찌르고 어제도 찌르고 계속 잔잔하게 계속 틈만 나면 나는 YG를 찌르겠다 이런 식으로 찌르고 계세요. 그게 이제 아마 예전에 2017년에 빅뱅이 복귀하기 전에 탑의 연인으로서 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제 대마를 했다는 내용을 뭐 YG 측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한서희 씨를 뭐 미국으로 좀 보낸다든가 뭐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분의 자존심 혹은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에 한을 품고 모르겠어요. 거의 제가 보기엔 끝까지 간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YG를 공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작은 공격이에요. 잽 같은 공격이지만 한두 개 들어갔을 땐 별게 아닌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면서 커지고 있는 거죠. 2019년 YG한테 정말 힘든 해였는데요. 2019년 초만 해도 YG는 시총이 9천억에 육박할 정도로 잘 나갑니다. 2017년에 이제 그 탑 사태 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가까이 빠지면서 조금 내려왔다가 그 뒤로 YG의 대표주자 블랙핑크가 쭉 상승을 하면서 YG의 시총은 9천억 정도까지 상승을 해요. 그래서 2019년 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승리 사건으로 쭉 내려오고 조금 잠잠하다 싶으니까 또 BY 사건으로 또 한 방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요즘은 뭐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200억, 300억 이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의아한 게 YG의 주가가 5,200~300억까지밖에 안 빠졌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YG의 지금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건 GD가 올 11월 26일에 제대한다는 거랑 블랙핑크가 굉장한 팬을 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뭐 8억 뷰, 4억 뷰, 뭐 뚜루뚜루 맞나? 뚜루뚜루는 8억 뷰, 뭐 킬디스럽은 4억 뷰,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이런 걸 두 개 가지고 이제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블랙핑크가 인기가 굉장히 있는 건 맞고 저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저는 뚜루뚜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블랙핑크가 인기 있는 나라를 보면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뷰를 가지고 8억 뷰를 찍은 거거든요. 보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나라들은 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돈이 되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라기보다 인기를 통해서 티켓 파워라든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돈이 되려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트래픽이 나와야 되고요. 북미, 서유럽, 그러니까 북미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트래픽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블랙핑크는 이쪽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동남아에서 굉장히 강한 걸그룹이다. 이게 뭐 한류를 타고 10년, 20년 뒤에는 아주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블랙핑크가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건 악의성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모 증권사와 경제지들에서 기사를 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SM에서 동방신기 사태를 보면서 동방신기 멤버가 여러 명에서
2명으로 줄었을 때도 약간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매출이라든가 티켓 파워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런 걸로 지금 빅뱅도 굳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 얘기, 제가 방금 했던 얘기들,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8억 뷰, 4억 뷰, 뭐 2억 뷰 쭉 나오는 엄청난 뷰를 갖고 있어서 빅뱅보다도 더 파급력이 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SM에서 동방신기가 했던 역할과 지금 YG 사태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동방신기가 좋은 아티스트였으면 틀림없고 빅뱅도 좋은 아티스트이지만 여기서 좋은 아티스트라는 건 티켓 파워와 매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음악적으로 이분들을 평가할 역량이 전혀 못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YG는 CEO 리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영진의 리스크, 회사의 영업력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아니 언제 SM이 이수만 대표가 공격을 받았었어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YG는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로 블랙핑크를 얘기할 때는 BTS를 끌고 와가지고 BTS가 월드스타여서 올리는 매출만큼 블랙핑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혀 또 색깔이 달라요. BTS는 북미와 서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그룹이고 블랙핑크는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8억 명이어도 다른 8억 명이에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아직 못 털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털려고 개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개미분들 중에는 팬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저는 투자를 팬심으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블랙핑크 팬이에요. 그래서 난 블랙핑크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리고 블랙핑크를 인터넷 검색창 검색해서 보면 내 주변의 모든 데이터들은 블랙핑크라는 것들로 리타겟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는 추천 영상으로도 블랙핑크 영상이 뜨고 내 주변에는 추천 상품으로도 블랙핑크 굿즈가 뜨고 뭐 이런 걸로 모든 게 도배가 되는 시기예요. 현재 디지털 마케팅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 주변 세상에는 온갖 블랙핑크여서 이분들이 천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M1 돈 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빅뱅이라든가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방송 사업이라든가 드라마 제작 사업에 진출했던 건데 여기서는 적자 구조다. 아직 사업 구조의 다각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YG는 올해 소폭 흑자가 나거나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구조다. 그래서 YG는 아주 소폭 흑자가 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YG 주가가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게 GD라는 대형 아티스트가 복귀를 한다라는 게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YG 주가가 뭐 10,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는 선이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27,000, 8,000원 하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제 생각에 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워낙 작은 주였어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이 빵 내려놓으면 완전 폭락을 하니까 좀 터는 시점을 좀 보고 있었는데 살짝 좀 놓친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미 투자자분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절대로 YG 엔터에 들어가지 마시라고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악의적인 기사라는 게 네네네. 개미 투자자들한테 네. 향하는 거죠, 주어가. 그렇죠. 그 기관 투자자분들은 기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경제지랑 증권사 애널리스트 누구누구는 난 이렇게 분석한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냈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기사예요. 동방신기 얘를 갑자기 들어와 갖고 빅뱅도 건재할 것이라고 했는데 SM이 이수만 대표가 언제 CEO 리스크에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라든가 내용과 질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그걸 갖고 오고 갑자기 M1한 BTS를 갖고 와가지고 블랙핑크가 BTS만큼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블랙핑크의 수익은 아직 BTS랑은 저 멀리 가 있거든요.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저는
당분간 YG의 재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힘들었을 때 다시 올라오는 건 누구의 역할이냐면 창업주 혹은 대표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이 YG를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은 대중성이라든가 음악 쪽에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이분이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전면에 나서서, 그러니까 무너지는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대표자가 이제 손발 걷어붙이고, 야 이제 내가 우리 회사를 재건할 거니까 열심히 해볼게, 으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저 새로운 보이그룹의 앨범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자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저는 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죠. 대표자가 당분간 조용히 좀 계셔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건 이 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YG는 10,000원이면 주가가 충분하지 않나라는 조금 안 좋은 전망을 좀 했던 겁니다. 뭐 YG는 훨씬 큰 회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인 우리 도란프 형도 회사가 적자로 돌았으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가 1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데, 이건 대표자가 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사가 재건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웅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활을 걸고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도약을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서브프라임과 함께 태양광이 무너지면서 힘들었지만 다시 5년 뒤에 복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렌탈 비즈니스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는 빌려주는 거, 책 파는 거, 우리가 전통 사업에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런 CEO의 저력인데, YG도 이런 CEO의 저력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엔터 사업이다 보니까 CEO가 에너지를 발휘하기에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양현석 대표가 사퇴를 했다고 해서 YG 주가가 그날 좀 반등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 YG에서 양현석 대표가 빠지면 회사의 절반이 날아간 거다. 물론 매출은 빅뱅과 블랙핑크가 있지만, 빅뱅과 블랙핑크 두 그룹의 노래의 그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딱 그냥 누가 들어도 YG 느낌이야. 그런 거죠. 네. 조금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YG 주식을 지금 들고 있다면 당장 손절해야죠. 지금 28,000원이면 땡큐입니다. 이 정도면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뭐 5만 원에 사가지고 28,000원이 됐으면 난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000원이 되면 피눈물 납니다. 네, 오늘 저랑 YG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저는 이 YG를 누가 저격했냐라고 하면 한서희 씨가 YG를 저격한 것 같아요. 뭐 웃으면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서희 씨가 계속 쿡쿡쿡쿡 찔러오면서 가끔 푹 찔른 것들이 YG에게 푹 들어갔다 싶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 승리가 쏘아 올린 똥물이 YG에게 쫙 뿌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받치고 계시는 YG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분들, 개미들 끌어들여서 개미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기관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크니까 한 분기 정도만 수익이 안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